남편의 부재 중에 혼의 성관계를 위해서 처의 성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내연남의 경우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외 성관계를 위해서 배우자가 없는 틈을 타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27일 당시 미성년자였던 B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군 부모님이 없을 때 B군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가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 침입죄로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들 B군이 허락해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며 B군과 맺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B군과 이제 A씨가 이 성관계를 했는데 이게 아마 동성연애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B군은 당시에 미성년자로 보이고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2019년도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단을 했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군이 A씨를 출입을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공동생활자이자 다른 주거권자인 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A씨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항소심 즉 2심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성연애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 성립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취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주거 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19조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 319조는 주거 침입과 퇴거 불응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를 주거 침입자라고 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자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방실 침입죄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틀어서 그냥 주거 침입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 2항입니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 주거권자가 퇴거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 침입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거 침입죄와 그 다음에 혼인의 성관계 또는 간통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판례는 1984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2021년 9월 9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1년 9월 9일 선고된 판결은 얼마 전이죠. 그래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1984년 판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남편의 부재 중에 간통 목적으로 처의 성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남성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라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의 성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으로 반하는 경우 이때는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했죠. 거주자 중에 한 사람의 성낙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두 사람의 공동주거로 볼 수 있겠죠. 이때 한 사람, 즉 처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혼인의 성관계죠. 또는 그 당시에는 간통입니다. 간통의 목적으로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들인 경우죠. 이때 들어온 내연남, 이 사람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공동주거권자이지만 그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거권자,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2021년 9월 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984년도
판결의 내용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는 1984년도에 있었던 사실관계와 같습니다.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그 여성의 집에 배우자가 없는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간 것이죠. 들어갔는데 이때 여성의 허락을 받고 여성이 문을 열어주고 그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혼의 성관계를 맺은 것이죠. 이럴 때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간통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간통 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혼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과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공동 주거권자인 배우자, 남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변경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인이 공동주거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을 때 그때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남편이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 즉 그 자리에 있는 처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관문을 열어줘서 출입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다든지 또는 담을 넘어 들어갔다든지 또는 어떨까요?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들어갔다면 통상적인 출입 방법은 아니겠죠. 자, 이런 경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서 들어갔다. 이럴 때는 부재자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 그러니까 현실적 의사가 아니죠. 추정적 의사죠. 알았더라면 반대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적 의사입니다.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떨까요? 자,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현실적 승낙이 있다면 다른 공동주거자의 추정적인 어떤 승낙까지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승낙이 추정적 승낙보다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결국은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누리고 있는 평온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거주할 권리가 있고 없고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시 또는 일시 승낙을 받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친척이 놀러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도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호법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형법에서는 보호법이 있다 그랬죠. 형법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숨어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그 법익은 법적 보호이익이죠. 그것을 법익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이렇게 크게 나뉘지요. 자,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하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이라고 할 때 이때 침입의 의미란 무엇일까? 어떤 경우에 침입이라고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때도 이 보호법익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봤을 때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지 또는 창문을 넘어 들어간다든지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어떨까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외형상 봤을 때 이게 평온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떨까요? 자, 아파트에 들어가서 남편만 사용하고 있는 서재에서 성관계를 했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 이때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립할까요? 예를 들면 강도가 도시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경우, 이때 이제 들어가는 행위를 보면은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고 해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강도로 돌변했다. 이럴 때는 주거침입죄가 해당될까요? 예, 이럴 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온하게 그리고 성낙을 받고 들어왔는데 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낙은 사실은 속이고 기망하고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얻어낸 성낙이기 때문에 하자 있는 성낙이 됩니다. 하자 있는 성낙은 진정한 성낙이 아니기 때문에 성낙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강도가 도시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진짜 도시가스 검침원이 검침하러 들어왔다가 강도로 돌변한 경우, 이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들어오는 태양을 보더라도 평온하게 들어왔고 또 주거권자의 진정한 성낙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만약에 주거권자가 빨리 당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고 강도행위를 계속했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319조 2항에 나와 있는 퇴거불응죄에 해당이 되어서 주거침입죄가 동일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판결 두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 판결을 2021년 9월 9일 판례를 변경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사건으로 돌아간다면 그렇습니다. 처음 사건의 경우에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 와서 결국은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2021년 9월 9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아서 1심, 2심이 유죄로 판결났습니다만 3심에서 무죄로 다시 파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혼인의 성관계를 위해서 주거에 배우자와 함께 사는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이럴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의 성관계를 위해서 꼭 배우자와 함께 사는 그 주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